자,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간첩법이 무려 수십 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남의 피땀 어린 핵심 기술만 속속 빼가던 도둑놈들, 이제 최대 징역 30년에 콩밥까지 먹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놈들 솜방망이 처벌받는 거 보면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셨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소름 돋는 도둑질의 실체 완벽하게 마스터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돈 냄새 나는 이야기 가장 쉽게 풀어주는 프링글스 경제학입니다. 최근 경찰청 경찰수사본부 발표를 보면 화가 나는 걸 넘어서 그냥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이 무려 179건입니다. 그 중에서 바다 건너 해외로 빼돌려진 사건, 그리고 그 절반 이상이 어디로 갔을까요? 뻔하죠. 전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동네 맛집 떡볶이 레시피가 털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핵심 기술인 반도체, 그리고 조선산업, 전고체 배터리까지 싹 다 기술을 노리고 있죠.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최첨단 밥줄이자 핵심 먹거리들입니다. 작년 뉴스에는 이런 기사도 있었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피토함에 만들어낸 AI 반도체 핵심 기술, HBM 관련 정보가 통째로 넘어갈 뻔한 사건 말입니다. 퇴사하면서 핵심 도면을 사진으로 찍고 이메일로 몰래 빼돌려서 중국 경쟁사로 넘어가기 전에 극적으로 붙잡았죠. 본인들은 이직 보너스로 수십억 원 챙기고 외제차 끌며 떵떵거렸겠지만 그 기술 하나 키워보겠다고 혈세로 국가 지원금까지 밀어준 우리 국민들은 그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게 기술 유출 사건은 사형으로 다루고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고들 하죠. 더 기가 막힌 건 K방산입니다. 폴란드에 전차 팔고 자주포 팔며 전 세계가 K방산 만세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사이버 세상에서는 앞문 열어놓고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들이 우리나라 주요 방산업체들과 협력사들을 탈탈 털어서 전차, 장갑차 같은 최첨단 무기 도면을 제집 드나들듯 빼갔습니다. 수십조를 들여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놓고 정작 그 핵심 설계도는 도둑들한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무료로 배포한 꼴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매국 행위가 버젓이 벌어진 진짜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이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기술을 통째로 팔아먹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 우스운 법을 아주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연구 보고서에 나온 충격적인 숫자를 보시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기소된 기술 유출 사건 239건을 뜯어봐 봤더니 무려 70%가 집행유예 아니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빵 하나 훔치면 전과자가 되는데 수십조 원짜리 국가 핵심 기술을 팔아넘겨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은행 금고를 통째로 털었는데 걸려도 주차 위반 딱지 하나 끊고 끝나는 총극이 벌어진 겁니다. 브로커들이 대놓고 걸려도 감옥에는 절대 안 간다. 평생 놀고 먹을 돈 줄 테니 USB 하나만 꽂아서 도면 빼와라 라고 악마의 유혹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 미쳐 돌아가던 코미디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오는 9월부터 해외로 국가기밀과 첨단 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군사안보가 아니더라도 무려 간첩죄를 적용하게 법이 뜯어고쳐졌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무려 징역 30년입니다. 대기업 반도체 기술 훔치고 방산도면 빼돌리다 걸리면 이제는 남은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정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걸 법이 드디어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죠. 게다가 5월 말부터는 이런 산업 스파이들을 찌르면 국가에서 두둑하게 현찰로 영업비밀 유출 포상금까지 쏴줍니다. 자, 도둑놈들을 잡아놓을 묵직한 몽둥이는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이 판의 진짜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무리수를 두면서 간첩 소리까지 들을 각오로 대한민국의 기술에 집착하는 걸까요? 돈도 썩어나게 많고 엘리트 인재도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나라가 그냥 자기들 돈 팍팍 써서 떳떳하게 직접 연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아주 소름 돋는 구조적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13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5분의 1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단 하나의 산업에 때려박은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반도체 수율, 즉 제대로 된 양품이 나오는 비율은 50%를 밑돕니다. 100개를 만들면 절반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데 제조업에서 이 정도면 그냥 당장 공장 문 닫아야 합니다. 돈도 썩어나게 많고 14억 인구 중에 천재도 널려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첨단 기술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돈 뭉치를 쥐어줘도 시간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마라톤을 뛰었고 중국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면 빠를 것 같지만 초정밀 기술의 세계에는 애초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반도체는 2,000개가 넘는 미세 공정이 폭리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한두 명의 천재가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수십 년간 피눈물 흘리며 쌓아 올린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메시 한 명 영입한다고 월드컵 우승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40년의 축적된 공력은 돈으로 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가장 치사하고 확실한 지름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 탈취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아주 소름 돋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뒤통수를 치는 기술 도둑놈들이 과연 중국 하나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방산, 여기도 지금 앞문 열어놓고 뒷문으로 영혼까지 도둑나는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의 핵심 설계 도면이 통째로 대만으로 넘어간 사건 기억하십니까? 잠산업체 대표와 전직 기술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 국가 핵심 기술을 USB에 담아 그대로 팔아넘겼습니다. 우리가 낸 혈세로 수십 년 연구해서 만든 잠수함 도면이 남의 나라 앞바다를 지키는 첫 자체 제작 잠수함으로 둔갑한 겁니다. 참고로 그 기술로 만든 대만 잠수함은 아직 제대로 된 시범 운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또 있습니다. 만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는 K전투기 KF-21 보라매를 보시죠. 공동 개발국이라며 카이에 파견와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핵심 전투기 자료를 몰래 빼돌리려다 딱 걸렸습니다. 자기들이 내기로 한 분담금 1조 원은 돈 없다며 배째라고 깎아달라 버티면서 말이죠. 앞에서는 파트너라며 웃고 악수하면서 뒤에서는 남의 집 안방금고를 따르했던 기가 막힌 종도둑질입니다. 이처럼 국가 단위의 뻔뻔한 기술 타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호구 잡고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고생해서 지어놓은 톨게이트를 박살내고 자기들이 숟가락만 얹어서 평생 공짜 통행료를 받으려 하는 겁니다. 옛날 과거에는 기술 유출보다 심각한 게 더 있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아예 회사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켰던 최악의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앉아서 당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기술을 만만하게 보고 덤볐던 도둑놈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박살났는지 보여주는 통쾌한 반격의 역사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른바 삼성전자 공장을 똑같이 짓자라는 사건을 아십니까? 이건 USB에 도면 몇 장 빼간 종도둑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공장 자체를 통째로 카피하려 했던 전무후무한 코미디입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었던 한 남자가 대만과 중국 자본 무려 8조 원을 등에 업고 기가 막힌 작전을 짭니다.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쌍둥이 공장을 불과 1.5km 떨어진 바로 옆 동네에 지으려 한 겁니다. 그는 삼성의 핵심 공정 데이터와 설계 도면을 몽땅 빼돌렸고 심지어 한국의 핵심 인력 200여 명까지 연봉 폭탄을 안겨주며 싹쓸이해 갔습니다. 설계도 훔쳤고 사람도 데려왔으니 이제 건물만 올리면 삼성과 똑같은 최첨단 반도체가 쏟아져 나올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하게 폭망했습니다. 공장 첫 삽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8조 원을 대기로 했던 거대 자본이 돌연 투자를 전면 철회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계도를 훔쳐서 껍데기는 흉내낼 수 있어도 수율을 끌어올려 진짜 돈 되는 반도체를 뽑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도면만 있다고 붕어빵 찍어내듯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변하는 온도, 습도,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 통제해야 하는 아주 예민한 생물입니다. 미슐랭 3스타 식당의 비밀 레시피를 훔쳐갔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 똑같은 맛의 요리를 뚝딱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축적의 시간과 손맛은 절대 종이 쪼가리로 복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8조 원짜리 거대한 복제 사기극은 공중분해되었고 국가 기밀을 팔아넘기려던 그 잘나갔던 전직 임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덜미가 잡혀 구속 기소되었고 화려한 성공 대신 차가운 감방에서 혹독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KD스플레이, 대기업들도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 기술을 무단으로 빨아먹고 컸던 중국의 패널 업체 BOE가 최근 또다시 우리 스마트폰 OLED 기술을 교묘하게 베껴 쓰다 딱 걸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증거 잡기가 힘들다며 속만 끓였겠지만 이번엔 대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이 작심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BOE를 상대로 전면적인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버린 겁니다. 너희가 도둑질해서 만든 짝퉁 부품은 미국 땅에 단 한 개도 팔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아예 수입 금지 조치를 때려달라고 숨통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기술만 쏙 빼가고 배째라 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은 훔쳐간 놈들의 물건이 글로벌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촘촘한 특허망으로 목줄을 끊어버리는 진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스파이를 잡고 기업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우리 개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뉴스에서 우리 대기업 반도체 도면이 털렸다, 방산기술이 해킹당했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다들 피꺼솥, 제대로 우라통 터지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남의 회사 담벼락 무너진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지옥철 타고 출근해서 뼈 빠지게 벌어낸 피 같은 세금, 그 세금이 수백억, 수천억씩 국책연구비라는 이름으로 저 핵심 기술들 개발하는데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낸 혈세로 밤낮 없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밥상을 도둑놈들이 뒷구멍으로 싹 쓸어간 겁니다. 그렇게 우리 기술을 훔쳐간 외국 기업들이 싼 값에 물건을 찍어내서 글로벌 시장을 덮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길이 꽉 막히고 공장 가동률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수출이 둔화되면 가장 먼저 신규 채용부터 얼어붙고
잔혹한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붑니다. 우리 자녀들, 조카들이 밤새워 스펙 쌓아가며 들어가려던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가 통째로 허공에 증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날아간 우리 청년들의 이 자리는 고스란히 기술을 훔쳐간 남의 나라 청년들의 몫으로 넘어가 버리죠. 여기에 우리가 피땀 흘려 모아서 노후자금으로 묻어둔 주식 계좌와 ETF는 또 어떻습니까? 기업의 유일한 무기인 핵심 기술이 뚫리는 순간 독점적 지위는 무너지고 우리 계좌는 파랗게 멍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산업 스파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월급 통장과 우리 가족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운까지 도둑질하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뀐 게 너무나도 다행이고 또 속이 다 시원한 겁니다. 오는 9월부터는 기술 탈취하다 걸리면 군사 기밀이 아니더라도 징역 30년, 간척죄로 다스리는 진짜 무관용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5월 말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신고 제도를 대폭 확대해서 스파이 잡는 사람에게 국가가 직접 두둑한 포상금을 쏴줍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매서운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직장, 내 업계에서 수상한 이직 제한이나 도면 복사 같은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투자자의 시선에서도 과거 쌍용차나 하이디스처럼 거칠에만 화려한 합법적 M&A의 탈을 쓰고 우리 안방을 노리는 거대 자본을 끝까지 의심해야 합니다. 50년 묵묵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땀방울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둑맞아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지갑과 기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찬란한 미래는 누군가의 가벼운 부패 식사가 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